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금이 집을 사야 할 때다. 혹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런 판단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판단 내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077-6330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나가시죠. 797-0300번은 문자 번호입니다. 문자로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개 번호로 꼭 저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 오늘도요. 부동산 네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좀 여쭤보려고요. 예, 왜 예.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전월세 대란 뭐 그야말로 정말 전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현재 예. 상황이 진짜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좀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하죠. 네. 뭐 작은 주택이고 큰 주택이고 뭐 그쪽에 아이들을 뒀던 분들은 학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근처에 절대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높이 불러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세 쪽에서 봤을 때 임대하시는 분들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서 또 난 이만큼 올려주고 살 수는 없는데 하는 분들은 또 경기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북에서 경기권으로. 그러니까 저 멀리 파주까지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와,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러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오히려 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거꾸로 이제 치고 나와야 되죠. 그렇게 거꾸로 치고 나와야 되는 데가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한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쭉 빠져가지고 수요자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곳들이 네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곳은 지금 외려 나오셔야 되는 거죠. 외려 그것을 또 살려고 가격이 좀 오르니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심해지면서 앞으로 또 계속 이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현명하신 분들은 이미 한 바퀴 예전에 돌았던 분들은요. 아예 초창기부터 바로바로 이주를 해버리시거든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전세는 아니고 매매로 나온 물건을 하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들이게 되는데 조금 높은 가격에 준다고 하더라도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까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집값들은 신축 위주가 아닌 주택들은 다시 이렇게 거품에 빠질 그럴 공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꼭지에서 사고, 저점에서 뭐 팔고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현명한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찝어드릴게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은 어느 곳이 궁금하실까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저기요. 네. 근데 저는 삼성 레미안 네. 레미안 어디요? 저기 비산구요. 비산. 비산동 레미안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예. 그거 향후 좀 그거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거든요. 안양 쪽인 거죠? 네, 안양이요. 안양 비산동에 있는 레미안 네, 아파트. 네. 앞으로 네, 향후 네. 전망이 이제 궁금하시다는 건데요. 잠시만 네.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대표님.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산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네. 네. 그게 한, 1기 신도시로서 한 92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개발이 되었던 곳인데, 그 몇 네. 평형을 갖고 계신 거죠? 레미안 아파트라 그러셨죠? 24평이요. 24평형이요. 24평형이고. 지금 혹시 거주를 하십니까? 아니면, 세 주고 있어요. 전세나 월세 월세요. 월세를 주고 계시고. 자, 지금 매입을 하신 지는 오래되셨습니까? 한 5년, 5년 정도. 6년 됐나 봐요. 6년 정도. 월세는 얼마 받으세요? 4,500에
저 90. 90만 원.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을 산 목적이 차익이세요? 아니면은 수익이세요? 그냥 사놨지요, 뭐. 아니, 좀, 그냥? 가격도 좀 오르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아니, 근데 이제 저기 하니까 자꾸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데. 매도하라?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 팔아야 되느냐? 예, 왜냐면 덕현 아파트 거기 옆에 이마트 있지요? 네네, 있어요. 예. 네, 거기 덕현 아파트 그거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를 팔고 거기를 사라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바꿔 타면 어떨까 싶어갖고. 갈아타기 하시려고. 이마트 바로 그 앞에 있는 겁니까? 뭐 덕현 아파트라 그래요? 그 혹시 물 건너, 안양천 내년에- 건너가지고 메가트리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덕현 아파트라 그러는데 예, 그 예. 삼성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에서 짓는다. 컨소시엄 해가지고 2016년도에 입주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 내년 맞습니다. 8월에 입주한대요. 네네, 그렇죠. 2016년도에 하는 거 네. 제가 알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안양의 특성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양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제 아주 중심지가 이 인천 안양시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볼 수가 있냐면 위에 쪽으로는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아래쪽으로는 상당히 싼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위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당으로 치자. 그러면은 위에 쪽은 분당이고 아래쪽은 용인 뭐 이런 식의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곳이 그 위쪽에서도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역 자체가 지금 분양가 대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격을 보시게 되면 매매가가 한 3억 4, 5천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쪽 동네의 아파트 가격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가격대가 비쌉니다. 지금 원래 이쪽이 그래도 이쪽 전체가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현실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이 전체 지역에서는 2등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건 맞는데 갈아타기를 지금 2등 지역인 이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로 가는 건 조금 외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갈아타시는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그나마 이 중에서도 신축인 게 92년도부터 이게 지금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만안구가 이제 구시가지라고 하면은 동안구는 신시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신시가지조차도 92년대부터 이렇게 형성이 된 것들이라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현재 여기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2등 지역 중에 1등 지역 중에서도 2등으로 밀리다 보니까 자기 역할은 다 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도 2003년식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신축 중에 신축이다 그러는데 요즘 이 지역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옆으로 조금만 더 가보시면은 이렇게 테크노타운이라는 게 이 안에서 이제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오히려 갈아타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예. 비산동을 매도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가격은 좀 오르겠지만 기회비용을 그게 올라가지고 팔아서 다른 걸 살려고 할 때 다른 게 더 더블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면 더 오를 수 있어요. 지금 2만 세대 이주 때문에 뭐 저 파주까지 지금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미쳐지는 곳 중에 하나고 이 안양시청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과천 쪽이 지금 평당 한 2,200, 300대 하거든요. 그럼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난 곳이고 안양시청 자체가 지금 1,700, 800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하고 웬만한 지역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재울도 1,800대 이 정도 가격대가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수요자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수요자가 이 인근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하나가 옆에 보시게 되면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안양 자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데가 전부 다 한양 산업단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또 이 근처에다가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장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수요자로서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자체로도 괜찮은데 테크노타운이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주위에 신도시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뭐 포인숲이라던가 아래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축을 저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테크노타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초이스하는 게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테크노마트 아파트. 아 테크노마트 아파트가 아니고요. 판교 테크노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을 아, 한번 예.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덕현 아파트는요? 여태까지 설명드렸는데. 자, 덕현 아파트는 일단은 지역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기왕이면 어차피 갈아타기 하실 거면 더 1등으로 가실 거면 판교 테크노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거주 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 안에 개발 라인이 있으니까 2등 지역으로 가지 말고 1등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대표님께서 쏟아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적으셔야 돼요. 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제가 두 가지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하나는 현재 지금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네네.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33평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일단 매도 시기랑 향후 전망이 좀 알고 싶고요. 예. 네,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현 시점으로 매도를 한다고 하면 그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그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사야 좋은지 네. 좀 궁금한데 지역은 지금처럼 노량진이나 상도동 근처였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거주 앤드 투자 네, 두 마리 네, 토끼를 네. 잡고 싶으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노량진에 있는 리버파크 아파트 먼저 진단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네. 지금 이제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의 모든 로망이 아닌가 이렇게 맞아요. 누구나 하는 생각인데 제가 네. 이제 일단은 가지고 계신 아파트에 대해서 지도를 좀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곳이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근처에는 지금 그 장승배기가 전철역이 있고 그리고 상도동도 지금 현재 상도역도 있고요. 주위에 길 건너에 또 바로 보시게 되면 두산 2부 1차 아파트도 있고요. 15년도에 또 들어가는 트리지움도 있고 동원 베네스트도 있고 상도 더샵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바로 앞에 또 전철역 앞에 브라운스톤도 있고 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막 많죠? 조물조물 오밀오밀하게 주상복합도 많고 근데 가격이요. 30평대 가격 지금 현재 그 얼마 정도 하신다고 알고 계시죠? 4억 2, 3천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4억 2, 3천. 예. 전세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여기가. 85%로 뭐 강남 가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가지고 4억 5천대 하고 있는데 특성을 한번 보자 그러면 숭실대역 쪽에 보시게 되면 바로 아래쪽에 아까 이쪽에 현장을 다 봤는데 바로 아래쪽에 상도 엠코라는 것이 보이죠? 네. 이쪽 지역에서는 이 상도 엠코가 1등이에요, 1등. 이해되세요? 네. 네. 요게 1등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등, 3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상도 엠코 자체가 그 25평 아파트 자체가 한 6억 8천대 이상 넘거든요, 가격이. 가격 차이가 30평대 아파트가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연식 또한 지금 말씀하신 게 2001년도고 여기 상도 엠커가 2012년도라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어디 가도 이 정도까지 차이 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도식이라던가 이런 것보다는 수요자가 있으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는 거고 어떤 그 대체적인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에 싼 아파트, 조금 살기 좋은 아파트 찾아보자 그러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슈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수요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1등 지역으로 움직이시는데 이거를 팔고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본인의 직장과 그리고 한 달에 받는 월급과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야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오버되지 않은 사이즈에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아서 아파트를 사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앉아서 본인이 거주하면서 차익 내는 아파트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 무슨 소리냐면 가격이 올라도요. 내가 투자하면서 거주한 아파트는 와 가격 올랐다 이사해야지 했을 때 이미 다른 건 더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고 투자는 분리하셔야 되는 거지 함께 하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지 어떤 게 있냐면 사가지고 가격이 빠지지만 않아준다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아파트를 사신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여기서 1등 지역은 삼도 앵커예요. 상도 앵커. 그러니까 앵커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지금 1등인데다가 가격이 빠질 일은 없겠죠. 그 가격을 뛰어넘을 만한 물건들이 여기 들어갈 곳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더 자세한 거는 개인적인 상황들을 더 들어봐야지 되고 이 서울시 지도를 전체를 놔두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자, 이 서울시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여기가 다 이제 잠시만요. 동그란 걸 표시해서 서울시가 요렇게 이제 전체가 요게 이제 서울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지도 안에서 그 상도동 안에서 골라달라고 하는 게 투자하면서 이주할 만한 거 뭐 이런 데 노량진에다 해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보시고요. 어떤 건지 괜찮은 건지 거꾸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지도를 놔두고 골라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네. 보시고서 물어보시면 돼요. 거꾸로. 네. 발품 좀 파세요, 시청자님. 그리고 뭐 대안을 하나 뭐 세 가지라도 좋아요.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와주시면 저희가 또 판단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도 기다리고 계시다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 예,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요. 예, 예, 주공아파트 514동 4층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세 놓은 상태인데요. 그 향후 전망이 어떨까? 저 10년 전에 샀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전망 예. 상계동 주공아파트 쪽으로 예. 가보겠습니다. 예. 대표님 받아주세요. 예,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일단 지도를 네. 한번 검색해 보도록 예, 할게요. 자, 그리고 상계동 주공 아파트면은 지금 그 단일 평형인데 예. 예, 사신 지 10년 되셨다고요? 예. 그거를 지금은 어떻게 세를 주고 계십니까? 예, 전세 계속 주고 있었어요. 전세를 주고 예. 계셨고 상계 주공 혹시 몇 단지인가요? 5단지요. 5단지. 5단지. 자. 볼게요. 5단지. 지금 지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예, 분양 면적이 13평이고요. 네네. 전용 면적은 9평인가 11평인가 그 두 개 확실치가 않네요. 좀 아. 넘더라고요. 지분이 몇 평이요? 아, 잘 모르겠어요. 9평인지 11평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9평인지 예. 11평인지 모르겠다. 예. 지금 여기가 5층이면서 단일 평형으로 되어 있고 예. 여기서 이슈로 따지자 그러면은 그 창동 차량기지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예. 가져가셔야 되고 예. 그 시간은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예. 그 리모델링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 예. 재건축도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예. 재건축을 이야기할 때 적응 평형으로만 지금처럼 가게 되면은 내용이 없을 공산이 크고 아, 예. 20평대로 갔을 때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매매가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 보고 있죠? 지금 2억에서 2억 천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2억에서 10평이면 평당 지금 얼마로 계산되는 거죠? 10평이면 2천이죠. 예, 싼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예. 지금 5층짜리 치고 지분이 되게 작거든요? 예, 예. 예상한 것보다? 아, 그래요? 예, 지금 13평인데 원래가 11평인가? 굉장히 높던데, 분양 면적보다는.
그거 좀 정확히 아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이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분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 예.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재건축하고 차량 기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당장 매도하지 마시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예, 예. 말씀드릴게요. 아, 예. 네네. 그러면 재건축이 가능하면 유리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 지분을 정확히 알고 전화 주세요. 아, 다시 지분 알아야 예, 돼요? 예. 지분이 11. 가장 중요합니다. 아, 11평으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13평 중에. 예상치로는 답변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일성현님 일단 정확히 알고 다시 전화 주세요. 아, 저희 다시 또 전화해야 되나요? 네네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맞는 또 전략을 또 시청자님께 세워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너무 많이 기다리진 않게 할게요. 아, 예. 네 그럼 전화는 정확하게 언제- 알고 전화 언제 한 번 더 줘야 주세요. 되나요? 언제 드릴까요? 언제든지 주시면 되죠. 아, 그래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문자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접수받고 있잖아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6897번님께서 문자 주셨군요. 서울 준공업 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매매가가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사이고 월세는 고증금 2천만 원에 한 8, 9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네. 준공업 지역 내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제 아마 이분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피스텔인데 요즘 이제 중공업지에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사도 괜찮겠습니까? 이제 택지지구에 대한 어떤 마곡지구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업지,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 상업지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중공업지에 있는 오피스텔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중공업지에 있는 오피스텔은 주거 형태로의 용적률을 받아갖고 짓는다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용적률을 다 받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지어진다 그러면은 중공업지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봐주셔야 되는 게 보통 공장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공업지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중공업지에 대한 이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부터 그 이후로부터 세금 정책을 국가에서 펼치면서 한 5, 6년 전부터 공장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은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디벨로퍼,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공장형 아파트를 짓게 되면 공장이 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하이칼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미니 여의도처럼 깔끔하게 개발이 되게 되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당산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공업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 또 성수동 그리고 양평동 이런 데를 들 수가 있겠죠. 중공업 지역으로 그래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물레역 쪽에 있는 중공업 지역은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공업 지역 1등이라 그러면 양평, 당산, 이제 그리고 성수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도요. 지금 대표적으로 수요자의 레벨이 가장 높은 곳은 당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곳은 양평동하고 그리고 성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수 같은 경우는 또 강남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벨급들이 많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신발에 대한 어떤 전문 골목이 생길 정도로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뭐 제2가로수길처럼 어떤 그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갖고 신발을 만들다거나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지금 비법인 단체에서 그쪽에다가 어떤 임차를 싸게 받고 있다가 그레이드 있으신 분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임차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조금 데모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반증을 하는 게 수요자의 레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중공업지에다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게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공장형 아파트가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공사비를 보게 되면 상가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임차가도 훨씬 높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잘 안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나왔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당산이다 그러면은요.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약에 그 자리에 지었다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분양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 성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피스텔이 오피스텔로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분양 받으시는데 크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셨을 때 차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는 게 특히 투룸 같으면 성수 쪽은요 원룸 시장이지 투룸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2억 6, 7천이면 가격 괜찮습니다. 분양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미나 때 오시면은 정확하게 말씀해드릴게요. 네, 대표님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지역 가지고 와주세요. 자, 세미나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4월 11일 토요일, 4월 13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네, 세미나 참석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신하경제연구소 신하선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혹은 실거주도 괜찮습니다. 돈 될 만한 매물 정보 안내해 드릴게요. 2077-6393번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 매물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오늘 이해날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매물 위치 먼저 확인하고 하나씩 열어볼게요. 박준현 선생님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 연구소 배우지로 풍부한 임대 수요와 더불어 안정적인 높은 수익률이 가능한 서초구 우면동 매물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면동 자유시지 열어볼 거고요.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도 열어봐야죠. 오늘 두 가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남의 중심 지역 삼성동에 바로 인접한 논현동에 역세권 매물 준비해봤고요. 다음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1번지라고 불리죠. 보면 중구의 항학동에 바로 지하철역 앞에 붙어있는 투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매물 보려고요. 첫 번째 매물 열어봐야 될 텐데요. 자, 첫 번째 논현동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이에요. 이 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올 8월이 되면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49제곱미터,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논현동 매물부터 한번 볼게요. 김철문 이사님의 매물이고요.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있나? 이 부분부터 점검해 주세요. 예, 본 매물 논현 이동 쪽에 있는 매물인데요. 삼성동과 직선거리 200m 정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삼성동의 생활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안전성, 수익성, 황금선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지하철역도 양옆에 트리플 역세권에 도보 5분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도시 기본계획을 보시면은 2030 도시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이 강남의 중심축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접한 개발 호재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인근 지역의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룸 공급이 실질적으로 삼성동 인근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희소가치, 향후의 매도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지금 보니까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근데 네. 9호선 선정릉역도 포함된단 말이죠. 여기가 2단계 개통된 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 28일 날 개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고급 주거단지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삼성동이죠. 위쪽으로 보시면 압구정동이라는 청담동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논현동 중에서도 고급 주거단지의 밀집지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교통편도 편리한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남구청역과 5분 정도죠. 강남구청역은 분당선과 더불어서 7호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아래쪽으로 이동하시면은 바로 선정릉역이 이번에 9호선이 개통됐습니다. 9호선과 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양옆에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심 핵인 2호선 테란로가 바로 한정거장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하철의 노선의 중심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바로 인접지역에 보시면 의료 특화 단지인 차병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단쪽으로 가구의 고급스러운 멋을 낼 수 있는 가구의 거리가 있고요. 우측으로 이동하시면은 삼성동 코엑스의 다양한 펜실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상단 쪽에 이동하시면 청담동 명품거리라든지 하단 쪽에 보시면은 강남의 중심축인 테란로를 끼고 있죠.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봉은사로 축인데요. 하단 쪽에 테란로와 상단에 보시면 학동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좌측으로 보시면은 강남대로 축이 있기 때문에 4개의 중심축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가 활성화된 지역 중에 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지가 뛰어난 자리 중 한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발이 될 만한 거리는 뭐가 있나 좀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도 이미 뭐 많이 개발 소식들이 접해졌던 곳인데요. 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도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 교통편이 한층 더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단계 9호선이 개통됐죠.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실이라든지 보훈병원까지 3단계가 9호선이 연결되면 실질적으로 잠실 주변에 수요가 더 이쪽으로 몰려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신분당선 개통도 실제 착공이 추가적으로 하반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왼쪽 편으로 더블 역세권으로 이 매물이 또 전환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 본 매물과 한정거장에 있는 삼성동인데요. 삼성동 주변에 보시면은 앞으로 광역교통망이죠. GTX 3개 노선이 중심 노선이 이 삼성동을 교체한다는 부분인데요. 일산 킨텍스라든지 의정부, 송도라든지 더불어서 동탄이나 평택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TX도 실질적으로 의정부까지 연결될 예정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 삼성동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장 핵심적인 이슈죠. 국제기로 복합도시죠. 삼성동 주변에 한전부지가 개발이 됩니다.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115층 글로벌 비즈센터와 더불어서 60층 높이로 개발되면서 인근의 서울의료원부지라든지 한국감정원부지 더불어서 종합운동장까지 연계되면서 이 지역의 영동권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축,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의 고용찰직이 꾸준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매물지역 바로 인접지이기 때문에 후광효과를 듬뿍 받을 수 있게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접지역에 보시면 잠실 롯데타워라든지 롯데 칠성 부지를 양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가격도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 테헤란로에 더 관심이 가는 이유가 스타트업 밸리로서 실질적으로 테헤란로 중심 부분이 판교와 더불어서 IT 단지의 중심 밀집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정부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이 지역이 다시 한번 그만큼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이 지역 같은 경우 서울 최초로 사무실 아시아 최초의 이 지역에 개설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에 발맞춰서 이 지역 같은 경우 꾸준하게 개발 호재가 디딤돌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물의 매력을 한번 측정하러 가겠습니다. 여름 되면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야 또 우리가 투자에 나서겠죠. 건물 특징 살펴주시죠. 네, 일단은 강남의 고급 주거단지다 보니까 고급스럽게 지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개의 동으로 아파트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앞면과 뒷면이 6m, 7m에 접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 여건이 개방감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매물 지하 1층에 지상 5층입니다. 지하 1층과 1층이 2개 층이 주차형이기 때문에 주차의 여유로움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두 동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본 매물 노얄층
총 5층 중 3층이죠.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구조로 꾸며져 있고요. 여기에 투룸이 이제 풀 옵션으로 들어가면서 LG 가전제품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한샘에서 또 인테리어 부분에 디자인이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임대차 수요라든지 향후 매도 가치가 높은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격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매매 네. 가격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가격인데요. 이 지역은 고급 주거 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매매 가격이 2억 9천만 원인데 인근 시세에 견주어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매물 전세로 활용하신다면 2억 5천대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천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약 2년만 보유하신다 해도 원금이 거의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임대차 월세 수익이 높은 지역이 보시면은 압구정동이나 이런 그 청담도 인근 지역인데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은행 대출이 감정가가 1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물 같은 경우 임대가 보증금 3천에 월세 11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면 여기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실제 7천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 안정적으로 약 9% 정도 임대 수익도 안고 가시면서 향후에 고급 주거단지의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매물 이제 정보는 다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이 물건에 매수를 한다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만 일러주세요. 일단은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격적인 면을 많이 보시는데요. 자, 강남도 강남 나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 지역의 가장 그 인접한 삼성동 주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상당히 땅값이 높죠. 실질적으로 호황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인접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입지 대비했을 때 역세권의 가치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향후에 매도하실 때 높은 임대가를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도의 수익도 창출될 수 있다. 이런 역세권의 가치라는 입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물건을 선별해서 점검을 해드리지만요. 이런 지역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인가 주변 시세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위치도 어느 곳인가 직접 가보시고 그런 자세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논현동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현 소장의 매물 열어볼 거예요. 우면동으로 가시죠.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 45.62제곱미터네요. 5층 건물 가운데 5층에 위치해 있고 방 2개, 욕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8,7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내다 보면 실제 투자 금액 1,700만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1,000만 원대 후반 정도로 이 물건을 가질 수 있을 걸까요? 얼마나 매력 있는 매물인지 점검해 드릴게요. 자, 소장님 추천 포인트부터 살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초역세권 지역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부자동네, 선북동이나 한남동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 아닙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초역세권이 아니고요. 강남권의 다른 물건보다 전용이 넓으면서도 시세 대비 분양가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는 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두 번째는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높은 희소 가치를 볼 수 있는데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배후 지역으로 임대 수요는 풍부하나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매우 높은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어 임대 및 집가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 연구소 등 대기업 입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한데요. 올해 5월 삼성전자 연구소가 완공되면 약 1만 명의 연구원이 상주할 예정이고 인근은 이미 입주한 KT연구소, LG전자연구소 그리고 300여 연구소와 함께 상주 인원이 약 7만 명에 달해 공신 없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예상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서초구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주택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건축물을 제한하던 관리 방안을 모두 폐지하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건축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종전까지 집단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던 사정예우제를 집단 민원의 우려가 큰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정예우제를 적용하기로 하고 더해 양재지구 중심구역 그리고 서초로 등 6개 구역에 대하여도
기존 건축물 증개층 규정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주택시장 활성화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철 역세권이라는 매력도는 조금 떨어지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적인 장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지고 나오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입지적인 특징 한번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도심과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인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과 그리고 양재 IC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그리고 2016년 완공 예정인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와 강남대로 등과 인접하여 도심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데요.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양재 시민해수를 이용하여 강남역까지 4분, 버스를 이용하여도 강남 중심 지역으로의 10분 내 진입할 수 있고 강남권의 생활 환경과 편의시설인 이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하이브랜드, 센트럴시티, 고속버스 터미널, 예술의 전당 등 고품격의 문화 쇼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심이지만 주에는 양재천, 양재 시민해수, 그리고 우면산, 구룡산, 대모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 주거, 생활 환경이 우수하여 교통, 생활, 주거 환경 여러모로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발 호재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이 지역에요. 어마어마한 연구 인력들이 투입된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근 지역에 연구소가 크게 세워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남 하면은 삼성동에 한전 부지도 있고 강남역 쪽에 개발 호재 많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우면동 자체 개발 호재에도 가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국내 최대 실리콘밸리로 부상할 서초 우면동 연구단지에는 KT, LG전자, 현대, 기아 등 300여 개의 연구소가 있고 올해 5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구소인 삼성전자가 입주 시 약 10,000명의 상주 인원과 3km 범위의 연구소만 무려 300여 개로 상주 직원만 약 7만 명에 달해 임대수가 풍부하고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지가 상승으로 최적의 투자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한남 IC 구간 지하화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양재 IC에서 한남 IC 구간을 지하하여 고속도로와 원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강남 도심권에 단절된 생활권을 동서로 연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상 구간의 여유 공간을 녹지화해 주민 삶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는데요. 서초 구민의 수건사업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올해 착공,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400원을 투입하여 69,575제곱미터에 총 850병상 규모로 신축 예정이고 더해 국내 최대 양재 꽃시장의 우수한 입지를 살려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와 함께 농식품 산업 육성에 필요한 복합 기능으로 개발하여 농식품 랜드마크인 아그로밸리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다양한 개발로 인한 대단히 상주 인원과 유동인구 유입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 상권 임대 수요 더불어 지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본 매물 또한 꾸준한 가치 상승으로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올 6월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신축 건물이에요. 자, 방 2개, 욕실 하나? 이 정도의 정보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네, 자세히 좀 그렇습니다. 들여다봐 주세요. 어떻게 네, 지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2015년 6월 초선 준공 예정인 총 32세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5층 중 5층이며 전용이 45.62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0.25제곱미터에 방 2개, 그리고 욕실, 거실 겸 주방으로 이뤄진 투룸이고요.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편리하고 현관 보안문, 그리고 엘리베이터 2대 설치와 옵션으로 에어컨, 드럼 세탁기, 그리고 풋바이장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부 고급자재로 시공 예정이며 특히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방으로 CCTV 연료스테를 설치하고 화재 시에도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우레탄 단열재로 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대 계속 기억이 남네요. 분석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확인하시면 더 빠를 것 같고요. 현재 그쪽에 시세가 3억대 이상입니다. 투룸이. 매매가, 분양가 아주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2억 8,700만 원이고요. 임대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1,700만 원이고요.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에 동방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월 100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8,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5,200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571만 원에 수익률 11%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우면동 매물입니다. 자,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챙겨드려야 되겠죠?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기보다는 황금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용이한 물건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면동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마지막 매물입니다. 황학동으로 가겠습니다. 중구 황학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올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8층 건물 가운데 3층인데 투룸 구조네요. 매매 금액이 2억 2,6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6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투자가 가능할 것 같네요. 황학동 매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이사님, 추천 포인트부터요. 네, 뛰어난 교통의 입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신당역이죠.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지역까지 더불어 채 2분 양을 1분 30초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초역세권에는 장점이 있겠죠. 특히 중구하면은 상업과 업무시설 이런 부분이 거의 70%에 육박하다 보니까 본 매물 지역 같은 상업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 매물은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2달 전에 그 실제 이와 유사한 매물이 현재 분양가가 2억 6천 정도 했었는데요. 실제 이 매물 2억 2,600만 원에서 안정적인 임대 수요로 인해서 약 소액 1,600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신당역에서 걸어서 1분 30초? 네. 뛰면 1분? 예, 소리를 이름을 불리면 들릴 정도로 가깝습니다. 아, 정말요? 정말 초초 역세권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입지적인 특징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조금 더 자세히요. 자, 중구하면은 그 젊은 세대층이 상당히 많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대, 30대 수요가 많은데요. 그만큼 이 지역은 교통이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현재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신당역과 더불어 1분 30초죠. 여기 한정거장으로 이동하시면은 동묘 압력의 실질적 1호선 그리고 동대문 역사공원역까지 한정거장이죠. 여기에 또 4호선이 있죠. 여기에 청구역이 5호선, 약수역에 보시면 3호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두 정거장 이내에 실질적 1호선부터 6호선 6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강남의 접근성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약수역에서 환승하시면 강남권까지 20분 이내에 됩니다. 그만큼 강남에 직접적인 배우 주거단지라 볼 수 있겠고요. 용산권까지는 거의 4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원부단지 중심 축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 매물 지역 보시면 현재 상업지역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청계천과 실질적으로 롯데캐슬 고급 아파트가 들어와 있죠. 여기에 왕십리 뉴타운의 고급 아파트가 바로 우측에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좌측으로 보시면 상권의 랜드마크로 볼 수 있는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상권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풍부한 임대차 수요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그만큼 월세 전환율 1위라는 지역이 그만큼 이 지역의 임대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 수 있는 주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 점검할게요. 매물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잡히고 있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 항학동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항학동 267번지 일대에 대해서 리모델링 그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약 30% 정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재산 가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은 보시면 거의 업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속속 길가 쪽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 그야말로 앞으로 임대차 수요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동대문 역사공원역 인근 지역에 동대문 상권이 있죠. 동대문 상권 같은 경우는 하루 이동 인구가 실제 60만 명 이상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여기에 종사자만 하더라도 15만 명 이상의 더불어서 하루 매출이 500억 이상 기록되는 아주 큰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지역의 밀레오라든지 두산타워,
그리고 더불어서 롯데 피트인몰 이런 대기업의 가세를 통해서 실제로 상권이 한층 더 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초에 실질적으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개관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동대문 상권과 시너지 효과가 한층 더 가세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심 창조 산업의 기틀이 이 지역에서 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명동이라든지 을지로 많은 외국인 수요가 있죠. 이 지역의 의료관광 특허로 인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2천억 정도 이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다시 한번 조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신당동 주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본 매물지역 굉장히 허름한 그 슬럼화되어 있는데요. 신당역이라든지 청구역, 약수역 주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심 역세권 개발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역세권 개발이 되면 인접지의 상업시설의 입주를 통해서 주변 지역 같은 경우 많은 임대차 수가 풍성화될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광에 대해서 테마 지역이 실제로 중구 쪽이죠. 이런 부분이 발맞춰서 이 지역 같은 경우 꾸준하니 개발의 이슈와 이주 수요 이런 부분이 발맞춰서 가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물 특징 살피러 갈 텐데요. 오늘 점검해드린 세 가지 매물 모두 공통점이 여름쯤에 준공이 완료되네요. 이번 매물은 7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짓게 된다? 네, 봐주세요. 현재 그 6층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건물이 총 8층으로 지어집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시면 양면이 도로로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7m와 5m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노열층 총 8층 중 3층이 되겠는데요. 넓은 거실과 투룸,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 공간이 쾌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오피스라 견주어도 무색할 정도로 아주 알뜰한 그 옵션이 풀세트로 들어갑니다. 더불어서 한샘에서 인테리어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 임대가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보다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지하철 역세권에 바로 이치가 뛰어난 매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기억나시나요? 1,6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현재 그 분양가가 2억 2,600만 원인데요. 맞은편에 그 두 달 전에 분양한 가격이 2억 6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매물이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저렴하다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전세가가 2억 1천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1,600만 원 이하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월세 수익률 1위 지역입니다. 중구하면요. 여기에 보시면 현재 은행 대출 활용할 경우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는 3.3%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실제로 임대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80에서 90만 원 사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순수하니 40만 원의 월 수익이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약 4,600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10% 정도 임대 수익을 안고 가시면서 역세권의 매도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그 유의점도 간단하게 네. 좀 일러주세요. 자, 역세권이라면 다 비싼 걸로 아시는데요. 그만큼 이 매물이 좀 저렴하다. 역세권은 가격 대비를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슬럼화된 지역 같은 거 앞으로 미래 가치 부분에서 주변 지역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가치 창출이 앞으로 주변 지역의 돈의 가치로 환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는 지저분하지만 이런 부분이 미래 가치 부분에서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학동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소개해드린 매물 궁금한 거 있으시죠? 2077-6393번으로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세요. 이해달 투자연구소 김철분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